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나를 대신할 챗봇을 만들었습니다. 조금 이상해졌어요. 그리고 유럽 CEO가 미국 지프 RM 제조업체를 부활시킬 수 있을까? 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바탕으로 AI 챗봇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사는 조안나 스턴의 경험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녀가 실험적으로 만든 AI봇 조애너 보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챗봇을 통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AI 기술이 가진 장점과 한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안나는 자신을 대체할 AI 챗봇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구글의 제미니 대형 언어 모델을 사용해 그녀의 수년간의 아이폰 리뷰와 관련된 데이터를 학습시킨 챗봇인데요. 이 챗봇의 목표는 독자들에게 아이폰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챗봇이 꽤 유용했습니다. 많은 독자들이 자신이 사용하는 아이폰 모델에 대한 질문을 했고 챗봇은 성실하게 답을 해줬죠. 어떤 분들은 챗봇이 마치 개인화된 전화 도우미 같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챗봇이 항상 정답을 말한 건 아니었습니다. 때때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이상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죠. 조애너 보트는 히틀러와 같은 민감한 주제에 대해 부적절한 반응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 사용자가 챗봇을 테스트하며 할머니 익스플로잇이라는 탈옥 기법을 사용했는데 조애너 보트는 속아 넘어가 하일 히틀러를 반복하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은 AI 챗봇이 아직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죠. 챗봇은 특정 사용자가 요청할 때마다 엉뚱한 ASCII 아트를 그리기도 하고 독일 역사에 대한 왜곡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구글의 제미니는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때로는 AI가 규칙을 어기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조애너 보트의 실수를 저지를 때마다 조안나 팀은 빠르게 대응했습니다. AI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시스템을 수정하고 개선해 나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챗봇은 여전히 가끔씩 환각을 느끼는 것처럼 엉뚱한 답변을 내놓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빈도는 줄어들었고 점점 더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사에서 조안나는 AI가 얼마나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면서도 여전히 인간의 감시와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AI 챗봇을 운영하는 데는 큰 비용이 듭니다. 조애너 보트를 구동하기 위해 사용된 구글의 퍼텍스 AI는 매우 비싸서 그 비용으로 보라보라에서 휴가를 보낼 수 있을 정도라고 하죠. AI는 아직까지 저렴하지 않은 기술이며 특히 대규모로 운영하려면 많은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은 더 저렴한 옵션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AI 모델이 점점 더 효율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조안나가 언급한 것처럼 AI 챗봇은 여전히 인간의 모든 작업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독자들이 AI가 제공하는 정보가 단순히 사용 설명서처럼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인간적인 감성, 유머, 그리고 실수에 대한 공감 능력을 원하기 때문에 AI가 인간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애너 보트 실험은 AI가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과 그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AI는 빠르고 개인화된 답변을 제공할 수 있지만 여전히 민감한 주제에 대한 부적절한 반응이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AI의 발전을 주의 깊게 지켜보아야 하며 인간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바탕으로 자동차 제조사인 STLLANTIS와 CEO 카를로스 타바레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기사는 타바레스가 직면한 여러 도전과 그가 미국에서 STLLANTIS의 매출을 되살리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칼로스 타바레스는 자동차 업계에서 명성을 쌓아온 CEO입니다. 그는 유럽 자동차 브랜드 푸조와 오펠을 성공적으로 부활시킨 경험이 있으며 4년 전 STLLANTIS라는 회사를 설립하면서 미국의 지프, 램, 다지 같은 브랜드와 유럽 브랜드를 통합한 글로벌 자동차 대기업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STLLANTIS는 미국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불과 9개월 전만 해도 북미 시장에서 큰 수익을 내며 성공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이제는 매출 부진과 주가 하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주가 하락에 불만을 표하고 딜러들은 재고가 쌓여 차를 팔지 못해 짜증을 내고 있으며 노동조합은 공장 운영 문제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STLLANTIS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2021년 11.6%에서 2023년 8.4%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딜러들은 지프와 램 같은 브랜드의 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되었다고 주장하며 경쟁사에 비해 STLLANTIS의 차량 판매가 저조하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타바레스는 이에 대해 차량의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신중한 가격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부정적입니다. 타바레스는 최근 미국 시장에서의 실수를 인정하며 더 많은 시간을 북미 시장에 할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가격을 인하하고 할인 혜택을 제공해 딜러들의 재고를 줄이고 판매를 촉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딜러들은 STLLANTIS의 복잡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효과적이지 않다며 더 간단하고 실질적인 할인 정책을 원하고 있습니다. STLLANTIS 내부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여러 미국 임원들이 회사를 떠났고, 이에 따라 타바레스는 북미 시장을 다시 강화할 수 있는 리더십을 재정비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러한 인사 변화와 더불어 STLLANTIS는 유럽 중심의 의사결정이 늘어나면서 미국 내 운영에 대한 자율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STLLANTIS는 미국 내 공장 운영 문제로 미국 자동차 노조 UAW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특히 일리노이주 공장의 재가동이 지연되면서 노조는 파업을 예고하며 회사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STLLANTIS는 일부 부품 공급업체와도 계약 조건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데, 이는 공급업체들이 새로운 정책에 따라 불리한 계약 조건을 강요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칼로스 타바레스는 여러 유럽 자동차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부활시킨 경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그는 STLLANTIS의 북미 시장을 다시 살려내야 하는 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매출 부진, 딜러와의 갈등, 노동조합 문제 등 다양한 도전이 그를 기다리고 있으며, 앞으로 그의 리더십이 어떻게 발휘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